왜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딸까지 두고 병든 와이프를 두고 딸은 사망했습니다.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푸르는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장인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아버지한테는 아주 늦게 본 귀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금지 오겹 이렇게 키웠는데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외동딸로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딸이 결혼하겠다면서 이제 데려온 이 사윗감이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철도 없고 마마보이 전형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또 행복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결혼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좀 과도하게 이제 간섭을 하고 약간 폭언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 된 이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남편의 태도였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와이프를 이제 다독이고 내가 뭐 중재할게, 뭐 엄마가 그렇지 않도록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엄마 편을 들고 엄마만 감싸고 보니까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딸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아주 어렵게 큰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아주 힘들게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 사실 이래서 좀 힘들다 했더니,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저기 사돈 어른한테 전화하마 이렇게 했는데 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또 싸우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또 고부 갈등 때문에 심하게 이제 다투고 결국 이제 이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엄마 집으로 갔겠죠. 당신하고 못 살아 하면서 짐 산다, 우리 엄마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짐 싸서 나가버린 거예요. 딸이 있었어요. 딸까지 두고 병든 와이프를 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 양육비도 안 주고 뭐 이혼하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설득해서 돌아오게끔 이제 노력은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혼 소송 해야겠다 해서 이제 소송을 냈어요. 이혼하고 뭐 위자료도 달라, 뭐 재산 분할도 청구하고 인권 양육권도 주장을 하고 양육비도 달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소송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임시 양육비로 뭐 월 90만 원씩 줘라 이런 임시 결정을 이제 해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딸이 그 스트레스를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소송이 시작되고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딸은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집에.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집 나간 아빠가 데려가지 않으니까 이 외할아버지 되는 분이 이제 가서 그 외손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직접 키웁니다.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손녀의 아빠라는 사람은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임시로 90만 원씩 주던 양육비도 끊어버렸어요. 이 외할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이제 재력이 있기 때문에 키울 수는 있는데, 아니 그래도 부모 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지 자식을 대신 할아버지가 키워주고 있는데 연락 한 통 없느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뭐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끊어버리고 이제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결국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양육비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양육하는 한쪽이 양육하지 않는 상대를 상대로 상대방한테서 이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양육비를 청구하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을 한 경우에는 부양료 개념으로 청구를 합니다. 아빠가 부양해야 될 거를 내가 대신했으니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제 구상금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바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못한다기보다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리가 조금 다른 거죠. 부양료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좀 할 수 있느냐, 재산도 못 받아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사위 녀석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재산이라도 받아오고 싶다. 그런데 이제 재산 분할 소송, 이혼 소송, 이거는 일신전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가 대신 딸 이혼시켜주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재산 분할은 또 이혼 소송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소송 중이던 딸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혼 소송은 그냥 종료가 됩니다. 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건 위자료건 다 그냥 스톱되는 거죠. 아버지가 대신해서 이어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까 소송 종료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사건에서는 이제 아이가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다 종료가 됐는데, 자녀가 성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뭐 20살 이상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종료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이혼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혼 부분만 별도로 종료가 되는 것이지, 위자료는 이미 청구한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 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이 된 자녀는 혼자서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구조상 이상하지만 엄마가 아빠의 상속인인 아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이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드물긴 하겠지만 그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은 외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그냥 키운 건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외손녀의 친부되는 그 사위에 친권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 법원은 이제 친권 중에서 양육권 부분을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이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을 해줬습니다. 양육권은 할아버지가 대신 행사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후견인 된 입장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러니까 양육비를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양육비 청구를 당한 이 사위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양육비는 부부간에 청구하는 거다, 이혼할 때 청구하는 거고, 당신은 내 마누라가 아니지 않느냐, 할아버지가 뭐 나한테 양육비를 청구하냐, 그런 법은 없다.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는데 왜 청구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애가 공기만 마시고 크나요?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이 돈을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을 부담해야 될 사람은 이 아이의 아빠인 거예요. 엄마는 죽었으니까. 그럼 아빠가 돈을 안 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논리였거든요. 하지만 법에는 그렇게 주라는 근거는 없어요.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법적인 근거가 없을 수 있어요. 주라고 하는 근거 조문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은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양육자가 친권이 일부 제한돼서 양육자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는 상황인데, 양육자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구하면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달에 얼마씩 줘라, 이런 판결을 해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 2년 동안 양육비 못 받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속 시원한 판결이죠. 이혼 소송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은 결국 못하고 그 재산 전부 사위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놓고 양육비도 안 주겠다, 그건 좀 도리가 아니죠. 딸도 버리고. 예. 그래서 법원이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논리 하에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을 했을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해서 좀 양육비 청구를 못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견인이 아니라면 부양료를 구상하는 식으로 해서 양육비 청구를 뭐 대신 하시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다음에 양육비 청구를 하시거나,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양육하는
한 다음에 사위한테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이 억울하신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